자, 이번에는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 뭐 경제니까요. 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주제는 김치, 배춧값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아침에 이 기사를 아마 이렇게 좀 꼼꼼히 보신 분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김치만 놓고 먹지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한테 옆에 계신 분이 한마디 하신답니다. 밥상 물가 모르시는 말씀이네요. 김치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무는 89%, 배추값은 67%가 올랐답니다. 최근에. 거의 2배가 됐잖아요. 무는요. 그럼 어떤 분이 또 그러세요. 김치가 뭐 비싸면 깍두기 정도 넣고 먹지. 그럼 그건 더 물가를 모르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더 올랐습니다. 무는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 김장철 앞 서민 시름. 그렇습니다. 김장철 하신 분도 있고요. 뭐 하실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배추 포기당 소매 가격인데요. 여기 보면 1월부터 가격이 있습니다. 1월에 보시면 4,600원 요 정도였어요. 4,000원 중간. 그러다 조금씩 오릅니다. 7월부터. 그러다가 9월에요. 10,000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10월 들어서 더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2,000원까지 이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하면 이거 2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지금. 이 수치는 2배인데 이제 평균 가격을 좀 해갔죠. 이 따져보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0,000원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값 한 포기에. 긴 장마와 태풍에 농산물 값이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배추는 작년보다 67%, 무는 90%나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깍두기 얘기하시면은 더 혼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요. 식당에서 채소 추가 가격 물리고 이게 더 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돈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는 거군요. 햄버거에서 토마토는 아예 빼는 경우도 있다. 너무 비싸져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양호 법님. 네. 이거 어떡하죠?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물가인데. 민감하고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에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토마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121%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이제 넣을 수가 없는데, 예. 자, 요번에 장마 때문에 특수 상황이긴 한데, 예. 우리가 이렇게 야채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식료품이 떨어지면 해외에서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양파. 그렇죠. 근데 팬데믹으로 그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없어 있고요. 예.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가장 그 극성을 이룰 때가 3, 4, 5월 달 아닙니까? 예. 그때 파종 시기를 놓칩니다. 특히 유럽 같은 데는 동부 유럽에서 200만 정도가 와서 파종하고 이런 걸 해줘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번에 3, 4월 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파종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예. 그것을 또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내년 되면은 굉장한 식량에 대한 이 가격이 오르고 식량에 대한 안보 얘기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 둘러싼 에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첨예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잘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급을 맞춰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금 대책들을 굉장히 농림부라든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어려워진 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매일 접하게 되는 이런 김치 관련된 물가가 비싸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김치 더 주세요 얘기가 미안할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경제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월 수입이 933만 원. 굉장히 그럼 요즘 시절에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월 수입을 이 정도로 보장해 준다면은. 그런데 직장이 아니고요. 부장님 몰래 유튜브 하는 이유가 있었네. 유튜버들의 수익이랍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유튜버들이 신고를 한 경우가 있어요. 본인의 수익에 대해서. 그래서 한 330명이 신고를 했는데 그분들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 수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는 거는 유튜브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 평균적으로 월 수입이 933만 원입니다. 많습니다. 국세청이 유튜버 수익을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을 좀 꼼꼼히 따져보니까요. 좀 나눠집니다. 유튜버는 구글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러 광고 수익이 있는 건데. 그래서 구글에서 받는 수익이 이 933만 원 중에서 371만 원. 그리고요. 간접 광고로 받는 돈이 562만 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는 크리에이터라고 표현을 하죠. 그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른 저 광고를 통해서 출연했을 때 그 간접 광고를 통해서 받는 돈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900만 원이 넘습니다. 달러로 지급받는 유튜브 수익 상당수는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 꼼꼼히 감시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명한 유튜브 채널들이 연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가 뭐 이렇게 추정이 된 건데 여기 잠깐 좀 볼까요? 여기 보면 뭐 여기 이 채널의 이름보다도 이 구독자와 수익 추정치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구독자가 뭐 700만, 900만씩 하는 채널이 있는데 최고는 연 한 85억 정도도 나옵니다. 물론 이 유튜브 채널은 어떤 한 분이 하지 않고 여러분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로 85억부터 뭐 적게는 15억도 있습니다.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김병민 교수. 네.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을 재밌게 달았는데 부장님 몰래 유튜브 하는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갖고 유튜버를 한번 해보겠다고 시도하셨다가 예. 장비도 세팅하고 많은 노력을 예. 들이고 나서 이게 생각보다 돈이 안 되네라고 접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인가 봐요. 저기 나오고 있는 월 수입이 933만 원 중에 실제 구글 광고를 통해서 받는 수입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예. 나머지는 우리가 뒷광고라고 불리는 PPL 광고를 통해서 받는 간접 광고 수익이라 그러는데 그런 간접 광고가 되는 하나의 콘텐츠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균 수입이라는 건 구독자가 수십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 구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광고 수익이 5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저는 좀 놀랐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하면서 구독자가 한 15만 명 가까이까지 갔었습니다. 예. 근데 이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들어오는 광고 수익 등을 보게 되면 참담하기 그지없거든요. 너무 미미한가요?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노력과 공에 비해서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저기에 많은 유튜버들은 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로 보면은 장난감, 놀이, 리뷰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저도 어린 아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유튜브를 틀어주게 되면 예. 그 과정에서는 이미 기제작된 콘텐츠를 계속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접 광고 등이 포함되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와 독특한 시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경우에서 수익 발생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부장님 몰래 유튜브에 뛰어들려면 2번, 3번, 4번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요. 수익이 대단하다. 이거 뭔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만 몸소 체험을 해보신 김병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투입 대비 나오는 게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라고 지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예. 사실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지금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가 그렇습니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인 미디어 시장이 2018년에 한 3조 원 규모에서 내후년쯤 되면 한 8조 원 규모로 그렇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사가 지금 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어떤 과세의 사각지대 그리고 어떤 그 내용의 어떤 공정성, 객관성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렇죠. 담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미비점을 잘 보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예. 살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을 방송으로 그냥 인식하세요. 요즘에 TV는 스마트 TV 같은 거는 그냥 띄워서 보면 방송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존 방송 그리고 뭐 수익 주문도 약간 좀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좀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눈길을 끄는 기사라서 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